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학부 때 배웠던 스퀘어로우 모델을 한번 요약을 해봤는데요. 우리가 스퀘어로우 모델을 유도할 때 무시했던 효과들 중에 하나가 바로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변화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한 효과를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모델에 포함하여서 조금 더 정확도 높은 모델을 유도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에는 우리가 모스펫의 전압을 인가했을 때 차지들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배웠듯이 인터페이스 근처에는 이제 채널이 형성이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겠고요.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에서도 배웠듯이 게이트 전압에 VT 이상의 전압이 인가되면은 디플리션 차지들도 다음과 같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즉 채널 아래쪽에 보시면은 지금 다음과 같이 디플리션 리전이 점선으로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스퀘어로우 모델을 유도할 때는 이 디플리션 차지에 대한 변화를 전부 다 무시를 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우리가 드레인에 결국은 드레인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여기는 지금 M+고 이 바디 쪽은 P타입이기 때문에 PN 접합에 어떻게 보면은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는 효과를 야기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PN 접합 때 배웠듯이 리버스 바이어스가 걸리면은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즉 모스펫에서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드레인 쪽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더 소스 쪽보다는 넓어지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넓어진 디플리션 리전 때문에 채널의 일부분이 다음과 같이 얇아지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즉 드레인 쪽에 우리가 인버전 차지가 존재를 할 텐데 이 인버전 차지의 양이 드레인 쪽은 조금 적고 상대적으로 소스 쪽은 더 많은 상태가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학부 때 극단적으로 여기 채널이 끊기는 핀치오프 영역이 생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핀치오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른 시간에 조금 더 자세히 이야기를 하겠고요. 어쨌거나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드레인 쪽이 확장이 되고 이렇게 확장된 디플리션 리전의 영역 때문에 채널 쪽에 형성된 Q 인버전의 영향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다시 한번 이야기하면요. 모스 캐패시터에서는 소스나 드레인이 없기 때문에 즉 드레인 전압이 없기 때문에 이 인터페이스 영역 채널 전체가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혀 변화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스펫 같은 경우에는요. 다음과 같이 드레인 전압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소스 쪽과 드레인 쪽에 형성되는 채널의 인버전 차지의 양이 X축을 기준으로 했을 때 변화가 발생할 수밖에 없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위치에 따른 인버전 차지의 변화를 정확하게 고려를 해줘야 우리가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우리가 디플리션 차지를 고려한 조금 더 정확한 모델을 한번 유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유도해 보았듯이 스퀘어로우 모델에서는 Q 인버전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습니다. 이 수식을 잘 보시면 디플리션 리전이 결국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이 드레인 전압에 의해서 차이가 발생하는데 그러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의 변화가 고려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무시했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의 변화를 고려한 모델이 바로 벌크 차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이야기하면요.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증가시키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소스 쪽과 드레인 쪽이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드레인 쪽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더 넓어지게 되겠고요. 이렇게 커진 드레인 전압 때문에 결국은 채널 쪽에 모여진 Q 인버전이 감소되는 효과를 만들어내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우리가 하나씩 정의를 해볼 텐데요. 먼저 WD0는 소스 쪽에 원래 있었던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WD0로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WD0는 다음과 같은 수식으로 결정이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바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소스 쪽은 채널에 포텐셜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전에 모스 캐패시터에서 VT가 되는 시점에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최대가 된다라고 했었죠. 그 값이 바로 이 WD0 값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드레인 전압을 인가를 하게 되면은 채널 포텐셜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점점점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증가를 하겠고요. 그렇게 늘어난 디플리션 리전의 폭을 WDX라고 정의를 하면요. 결국은 늘어난 채널 포텐셜만큼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커진다라고 정의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Q 인버전 식이 스퀘어로우 모델에서는 다음과 같은 항으로 결정이 되었다면은 우리가 지금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다음과 같이 증가하면서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만큼 어떻게 보면은 Q 인버전이 감소된 것으로 간주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빨간색 세모 영역을 우리가 표현하자면은 결국은
폭의 증가량에 우리가 픽스 차지 양을 곱해주면은 이 빨간색으로 표현된 영역만큼의 디프리션 차지 양이 되겠고, 이 차지 양이 지금 부호가 서로 반대죠. 그렇죠? 채널에는 지금 마이너스 Q 인버전이 형성이 되었는데, 지금 이만큼의 차지가 결국 채널 형성을 방해한다라고 간주를 해서 이제 부호를 반대로 하여서 이 식에 포함을 시키면 결국 Q 인버전은 이 디플리션 리전의 폭이 증가된 것 때문에 오히려 감소되는 효과를 가져오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효과를 이제 모델에 포함한 것이 바로 벌크 차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변화된 Q 인버전 식을 가지고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식을 유도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드레인 커런트 유도 과정 식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던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 사용했던 과정과 완벽하게 동일하기 때문에 그 과정을 잘 이해하셨다면은 무리 없이 그대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도 X축 방향에 대한 전류 성분을 다음과 같이 정의를 했었고, Q 인버전을 대입을 했었죠. 마찬가지로 벌크 차지 모델에서도 지금 우리가 유도한 Q 인버전 식을 대입을 하면은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겠고요. 여기서 이제 감마를 정의를 해서 조금 더 식을 단순하게 정리를 할 수 있겠고, 우리가 그 다음에 어떻게 했었죠? 양변을 우리가 뭐 X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드레인 커런트에 대한 식을 다음과 같이 얻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결과를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과 한번 비교해 보았을 때는 이 부분이 약간 다른 항들이 들어가 있게 되겠고요. 이 뒷부분에 항이 더 추가된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잘 보시면 이 뒷부분에 추가된 항들이 전부 다 마이너스 부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드레인 커런트가 스퀘어 모델이 예측하는 값보다 벌크 차지 모델이 예측하는 값이 상대적으로 더 적겠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 벌크 차지 효과를 더 추가하여서 새로운 벌크 차지 모델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벌크 차지 모델이 타당한지를 검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래 스퀘어 로우 모델이 잘 맞았던 그러한 조건을 우리가 벌크 차지 모델에 대입해서 두 결과가 같은지를 한번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새롭게 유도한 벌크 차지 모델은 드레인 전압에 의한 효과를 우리가 추가적으로 더 고려한 모델이기 때문에 만약에 드레인 전압이 매우 작다라고 가정을 해서 우리가 벌크 차지 모델에 대입을 해보면, 이 조건을 대입을 해보면 다시 스퀘어 로우 모델로 돌아갈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이렇게 극단적인 조건에서 스퀘어 로우 모델과 벌크 차지 모델이 같은 결과를 예상을 한다면 우리가 벌크 차지 모델이 제대로 유도된 것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벌크 차지 모델에서 추가적으로 발생한 항은 이 뒷부분의 항이 되겠습니다. 이 뒷부분의 항에서 우리가 드레인 전압이 매우 작다. 지금은 이제 phi FP가 항에 있기 때문에 phi FP보다 매우 작다라고 한번 가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뒷부분의 항을 우리가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할 수 있겠고요. 이 두 번째 요 항을 우리가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을 해서 전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테일러 시리즈를 이용해서 전개를 하면은 다음과 같이 무한급수 형태로 정리가 될 테고요. 따라서 지금 요 앞에 이 항과 이 뒤에 마이너스 2phi 2분의 3승이 서로 이제 지워질 테고, 이 뒤에 점점점 계속 오는 항들은 VDS가 매우 작으니까 이제 무시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살아남는 항은 요 항만 남을 수 있겠고요. 이 앞에 3분의 2 이것과 곱해지면은 다음과 같은 항만 남게 되겠습니다. 따라서 앞에서의 벌크 차지 모델의 이 뒷부분의 항이 지금 다음과 같이 단순화될 수 있겠고요. VDS가 있기 때문에 묶어서 표현해보면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겠고, 이 항은 우리가 학부 때부터 많이 보았던 항이죠. 바로 VT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벌크 차지 모델이 다음과 같은 극단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다시 스퀘어 로우 모델과 같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고요. 이 말은 즉 우리가 VDS가 매우 작은 경우에 대해서는 벌크 차지 모델과 스퀘어 로우 모델이 동일한 결과를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가 유도한 벌크 차지 모델이 타당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벌크 차지 모델은 드레인 전압 때문에 발생하는 디플리션 리전의 폭의 변화 때문에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수식으로부터 봤을 때는 이 뒷부분의 항이 그 드레인 커런트의 감소량을
나타내는 항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시면요, 결국은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되고 이 복잡한 항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조금 더 간단하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한 표현 방법을 우리가 phenomenological fitt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시면 현상학적인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쓰는 단어는 아닌데요. 우리가 모델링 할 때 phenomenological 모델이라고 보통 부르면요, 우리가 복잡한 물리적 현상을 그대로 모델에 반영한 것이 아니라 단순한 피팅 파라미터들을 몇 개 이용을 해서 기술하는 방식을 우리가 phenomenological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면요,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벌크 차지 모델은 우리가 물리적인 현상을 그대로 반영해서 수식에 반영을 하였지만 결과적인 것만 보면은 결국은 스퀘어 로우 모델과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 드레인 커런트가 조금 감소할 것이라는 것을 예상을 하는 모델이 바로 벌크 차지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원래 있던 스퀘어 로우 모델의 이 값이 원래는 1이었는데요. 이 값을 우리가 조금 다른 값으로, 즉 1보다 더 큰 값으로 우리가 바꿔주게 되면 드레인 커런트가 감소를 하게 되겠죠. 이렇게 우리가 원래 사용했던 스퀘어 로우 모델 그대로를 사용하면서 추가적인 피팅 파라미터를 도입을 해서 실제 결과와 맞추는 이러한 형태의 모델을 우리가 phenomenological 모델이라고 부르게 되겠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물리적인 현상을 반영한 모델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쉽게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있다는 장점도 가진 모델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에서 유도했던 벌크 차지 모델을 우리가 조금 더 단순한 phenomenological 모델로 바꿔보면은 이 m이라는 추가적인 피팅 파라미터를 하나 도입을 하겠고요. 이 m 값을 우리가 벌크 차지 팩터라고 불러서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의 추가적인 감소를 설명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 m 값은요, 게이트 랭스가 마이크로미터 이상인 모스펫에서는 대략 1.5 정도 된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래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는 1이었던 값이 실제로는 1.5라는 사실은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이 예상하는 결과보다는 실제 모스펫에서 더 상대적으로 작은 전류값이 측정이 되었다라고 이해를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단순해진 벌크 차지 모델에서 우리가 VD 셋도 정의를 할 수 있겠죠. VD 셋은 우리가 드레인 커런트가 더 이상 증가되지 않는, 즉 세츄레이션 되는 지점이니까 이 미분 값이 0이 되는 지점이겠고, 우리가 한번 미분해보면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즉 원래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에서는 VD 세츄레이션이 VG-VT였지만 이것이 M 값으로 나눠진 형태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겠고요. 마찬가지로 세츄레이션 된 드레인 커런트의 값은 이제 이 값을 대입을 하면 되겠죠. 그렇죠? 이 식에 대입을 해서 정리를 하면은 최종적으로 다음과 같은 결과값을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원래 우리가 알고 있던 식에서 m 값만 분모에 더 추가적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시간에 배운 내용을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요약을 해보면요, 우리가 학부 때는 스퀘어 로우 모델을 배웠습니다. 스퀘어 로우 모델이 예상하는 전류값이 지금 실선으로 나와 있는데요. 하지만 드레인 전압이 만들어내는 효과 때문에, 이번 시간에 다루었던 벌크 차지 효과 때문에 벌크 차지 효과가 반영된 전류 모델에서는 더 적은 전류값을 예상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실제 모스펫을 만들어 보면은 스퀘어 로우 모델보다는 이 벌크 차지 모델이 더 잘 맞게 되겠고요. 실제 스퀘어 로우 모델이 예상했던 그런 드레인 커런트보다는 더 적은 값으로 전류값이 측정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유도한 벌크 차지 모델은 역시 정확한 모델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번 시간에 벌크 차지 모델을 배웠던 이유는 우리가 학부 때 배웠던 스퀘어 로우 모델에 이 벌크 차지 효과라는 것을 추가적으로 반영하면서 어떻게 모델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을지 이 과정을 이해해 보기 위해서 다룬 모델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스퀘어 로우 모델을 처음 유도했을 때 했던 많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그런 가정들을 그대로 벌크 차지 모델에서도 가져와서 사용한 것이 되기 때문에 벌크 차지 모델 역시 부정확한 모델이 되겠고요.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벌크 차지 모델 역시 스트롱 인버전 모드에서만 맞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즉 우리가 스퀘어로우 모델도 인벌전 상황을 가정하고서 유도했던 모델이기 때문에 벌크 차지 모델 역시 스트롱 인벌전 상황에서만 맞는 모델이 되겠고요. 결국 우리가 정확한 드레인 커런트 모델을 만들려고 하면은 2차원 미분 방정식을 풀어줘야 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계속 미분 방정식을 쉽게 풀기 위해서 하나의 위치축, 즉 X축 방향으로만 고려를 하고 있는데 이 Y축, X, Y축 전부 다 고려한 모델을 우리가 풀어줘야만 정확한 모델을 만들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모델들은 대부분 손으로 풀 수 없기 때문에 컴퓨터의 도움을 빌려야만 한다는 단점이 발생을 하게 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대로 포기할 수는 없죠.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에서도 이미 배웠듯이 조금 더 단순화시킨 차지신 모델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모스 캐패시터에서 만들었던 이 차지신 모델을 이용한다면은 모스펫의 위크 인버전 상황, 즉 서브스레솔드 리전에 대해서 우리가 기술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겠고요. 이 모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